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대전시의회가 여야 의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스스로 만든 운영 규정까지 무시한 시의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1일 대전시의회에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에 위원을 선임하고 사흘 뒤인 오늘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운영 규정에는 인사청문 간담회 일정을 적어도 일주일 전에 잡아서 시장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 규정을 무시한 채 예정대로 오늘 이상태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안 됐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어기는 건 빨리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낙하산 인사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한 상태에서 인사청문 간담회가 단순한 행정의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상태 후보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라 졸속 청문회 의혹과 함께 전문성이나 자질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너무 극대화돼갖고 많으면은 솔직히 여기 뒤에 있는 직원들도 좀 힘들 겁니다. 민경배 위원장은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길어 청문회를 서둘러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의원들의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를 바탕으로 오는 31일 이상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대전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충북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 8명 등 5개 기관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행복청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며 사고 당일 임시 제방이 붕괴됐다는 것을 알고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행복청과 충북도 등 5개 기관을 감찰해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논산 양지추모원 산사태 이후 논산시는 장례와 치료비 지급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례를 마치고 나자 태도가 바뀌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논산 납골당 참사 이후 백성현 논산시장은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뒤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편의를 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해주시겠다. 제가 위를 설득하든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치료 문제까지도 부분들도. 하지만 유족 측은 장례를 치르고 나자 논산시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장례 비용 3천만 원도 유족이 부담했고 별도 안내가 없어 직접 세종에 유골을 안치했다는 겁니다. 약속했던 그 장례비 그리고 뭐 치료비나 기타 등등의 기본적인 비용조차 일원도 받은 게 없고 나라에서 처리할 겁니다라고만 들었지 그 뒤에 얘기는 논산시에서 뭘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들은 게 없어요. 약속받은. 큰 부상을 입은 아들 등 2명의 입원 치료비 수백만 원 역시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논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자기들이 보험 몇 개 들었다고 그냥 그거 하나 밀어놓고 나물러라. 뭐 치료비는 규정이 없어서 못 준다. 논산시는 사고 이후 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치료비를 줄 수 있다며 시장이 약속한 지원 대신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치료비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8월 15일 날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치료비 지급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이 나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정이. 또 모금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사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논산과 아산, 세종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논산과 아산의 한낮 수온주는 35도, 세종 34.1도까지 올랐고 오후 들어 대전과 청양, 예산 등 충남 7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가 상향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까지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서산시 지곡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서산의 기온은 30.8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으며 동료들은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공장 내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태안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지난달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태안군 농정과와 도시교통과 신속민원처리과 등 허가 담당 공무원 3명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 등의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자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 해석을 내려보냈고 이에 태안군이 초지 전용과 개발 행위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 19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충남 교사 노조가 지난 26일부터 교권 침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약 200명이 참여해 194명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20.4%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과 학생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수업 방해, 학부모의 폭언 폭행과 학생의 폭언 폭행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에서 올해 처음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산 지역 채집망에서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빨리 작은 빨간집 모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치사율이 20에서 30%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원 측은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방충망이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출산 후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미등록 영아 사건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가 수사 의뢰한 43명 영아 모두 소재를 파악했으며 이 중 39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4건은 베이비박스 유기와 불법 입양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36건을 수사 종결하고 7년 전 서산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사건 등 11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세종경찰청도 미등록 영아 5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법 철안지원 형사 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회사 돈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직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으로 회사가 폐업을 하게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